9월 3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하락한 3424.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6% 하락한 841.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정실업, 제이준 코스메틱, KS 인더스트리, 에머리지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이에이트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마리화나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칸나비디오를 노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옹호하는 더 커먼웰스 프로젝트 단체가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대마초 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을 검토하여 현재 1등급인 규제 등급을 3등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미국 대마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마초 관련주들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에머리지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대마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성첨단 소재는 자회사가 의료용 대마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디램 반도체의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7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3분기 말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램 제조업체들의 평균 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 당시의 재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해졌어요.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AI 가속기에 필요한 HBM 수요가 급증했고 반도체 업체들은 구형 디램 생산 라인을 HBM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구형 디램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인 부분도 훈풍으로 작용되면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FNS테크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테슬라와 애플이 최근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만남을 가졌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정실업은 지난주에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올라오면서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15일입니다. 이어서 KS 인더스트리는 어제 장마감 후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을 통해 최대 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재 관련 기업인 자이언트 케미칼이 KS 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에 오르며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청관 변경과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임시주주 총회 안건도 확정했으며 새로운 경영진에는 강동균 대표를 비롯하여 자이언트 케미칼의 인사가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차헬스케어가 제이준 코스메틱을 인수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차헬스케어는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이며 다른 계열사들도 동원하여 인수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한 주당 3만원 전후의 매매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제이준 코스메틱의 지분 14%를 보유 중인 NSENM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우특수강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선주와 더불어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의 이사회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뿐 아니라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갖게 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전망 속
우선주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한가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라메디텍은 언론을 통해 핸디레이 글루의 식약처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핸디레이 글루는 레이저 체열을 기반으로 한 혈당 측정기인데요. 연말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국내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이나믹 디자인과 디모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뮨온시아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는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뮨온시아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소통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기증된 인체 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인체 유래 성분의 스킨 부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와 LNC바이오가 지난주에 급락세를 보였고 일부 미용기기 기업들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민원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규제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 한스바이오메드가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제 스킨 부스터 신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플레이위드는 언론을 통해 오늘부터 로안2글로벌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안2글로벌은 넥서스와 공동으로 퍼블리싱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MMORPG 게임인데요. 사전 예약이 300만을 돌파하면서 흥행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위드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4만 주가 10월 1일과 10월 10일에 나눠서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6%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4,522원이며 플레이위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200원입니다. 이어서 로킷헬스케어는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로킷헬스케어는 최근 3D 바이오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인공 피부 오가노이드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로킷헬스케어는 오늘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로킷제노믹스가 공간전사체 분석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간전사체 분석은 기존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넘어 조직 내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위치 정보와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로킷헬스케어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만호제강은 지난주에 경영권 분쟁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주식회사 MK에셋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어요.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다음날에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공시가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호제강은 73만 주의 자사주를 취득 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량은 250억 원 규모이며 취득 기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이에이트는 어제 장마감 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68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10일이며 주당 약 0.54주를 배정합니다. 청약 예정일은 12월 15일부터 이틀간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하나투자증권, 3위는 서울식품, 4위는 SK증권,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HJ중공업, 7위는 SM백셀, 8위는 일동제약,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성첨단소재, 2위는 화일약품, 3위는 이뮨온시아, 4위는 우리바이오, 5위는 라닉스, 6위는 대우특수강, 7위는 우리기술투자, 8위는 우리록, 9위는 KS인더스트리, 10위는 LK삼양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성첨단소재, 이뮨온시아, 대우특수강, KS인더스트리입니다. 오성첨단소재는 마리화나 관련주이며 이뮨온시아는 기술 이전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대우특수강은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으로 상법 개정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S인더스트리는 최대주주와 경영진 교체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한미반도체, 7위는 HJ중공업,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일동제약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여 방산 기업들의 미사일 생산률을 2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또한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대한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소식도 동반되면서 조선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지투지바이오, 2위는 로보티즈, 3위는 로킷 헬스케어, 4위는 우리기술투자, 5위는 오성첨단소재, 6위는 이뮨온시아, 7위는 사면, 8위는 유로핀,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NHNKCP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 오성첨단소재, 이뮨온시아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자회사인 로킷 제노믹스가 서비스를 론칭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마리화나 관련주이며 이뮨온시아는 기술 이전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